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한국인들의 철수가 가속화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향해 무역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고해 베트남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하노이, 호치민 등 전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으며 5대 도시 중 하나인 다낭시 역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려 23년 동안이나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올해 다낭의 지역 내 총생산이 2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다낭시는 한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자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다낭은 일본 불매운동에 수혜를 입었던 대표적인 여행지입니다. 자유여행 플랫폼 클룩의 2019 한국인이 선호한 해외 여행지 순위 자료에 따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여행지는 베트남으로 전년 대비 무려 6배 이상 60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올해 다낭시의 지역 내 총생산은 작년 대비 9.26% 감소했고 올해 설정한 경제 목표 11개 가운데 3개만 달성했습니다.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산업건설 부문 모두 감소했습니다. 올해 관광객 수 역시 약 270만 명으로 목표 인원의 34.3%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62.6% 하락한 수치입니다.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부문 매출 또한 작년 동기 대비 40.7% 감소했습니다. 다낭시 당위원회는 1997년 다낭시가 중앙직할시로 승격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2020년부터 2025년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또 다른 두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제외하고도 10월 태풍 홍수 피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때 2만여 명에 달하던 다낭 교민은 이제 채 100여 명 남짓으로 그나마도 주변 공단 등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태풍과 홍수는 그나마 남았던 한국인들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베트남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10월부터 시작된 홍수 피해로 최소 120여 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여만 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낭과 중부 지역을 잇는 주요 도로들과 발전소들이 소실되는 등 총 피해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원은 다낭 등 중부 지역의 지난해 총생산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고 자연재해 피해액으로는 이 지역 최대치입니다. 일본 여행 불매의 반사이익으로 한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려온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어이없는 대처로 국민 감정이 악화되고 베트남을 떠나온 기업들은 이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을 듯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고 베트남의 복잡하고 느린 행정 처리 때문에 더 이상 베트남 진출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복잡하고 느린 행정 처리로 유명한데요. 이로 인해 올해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당초 목표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재무부 전 수어카 차관이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현재 공적 개발 원조 집행률은 50% 미만이라며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집행률이 연초 계획의 34.5%, 수정 계획의 45.5%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매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자연재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지만 결국 복잡하고 느린 행정 절차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지역의 집행 실적도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미 발걸음을 인도로 돌려서 인도의 파격적인 지지에 힘입어 일자리 창출을 늘려간다는 계획이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약 1,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난 이후 대대적인 인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이다 공장을 포함해 제조 공장 2곳과 연구개발센터 5곳, 디자인센터 1곳
이곳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을 대체할 국가로 일본을 택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 비즈 등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 이온그룹은 베트남 북부 타나성에 복합 쇼핑몰을 짓고 있는데요. 이온그룹은 현재 베트남 전역에 쇼핑몰 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이를 2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최근 열린 2020 일본 타나성 투자 컨퍼런스에서 이온그룹과 타나성 인민위원회는 복합 쇼핑몰 구축을 위한 1억 9천만 달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타나성 인민위원회는 베트남 일본 무역진흥기구 기획투자부에 외국인 투자국과 타나성 투자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향후 타나성 내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에 투자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타나성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로 지금까지 65억 6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타나성이 유치한 FDI 자본의 46%를 차지합니다. 현재 일본 기업 및 단체가 타나성에 추진하는 사업은 15개이며 일본 기업들이 타나성에 투자한 대표적 사례는 베트남 최대 정유 공장인 응이선 정유, 응이선2 복합 화력발전소, 응이선 시멘트 공장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브랜드 무지도 베트남 호치민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습니다. 무지 베트남의 대표는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방역한 덕분에 예정대로 이번 플래그십 점포를 오픈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하노이에 추가로 플래그십 점포를 열 예정이다. 베트남에는 젊은 층에 친숙한 브랜드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도시 2곳에서 마케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최고급 백화점 다카시마야 또한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다카시야마는 부진한 유통사업 대신 해외 부동산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하에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노이 스타레이크 신도시에 상가 및 사무용 빌딩과 국제교육기구 에듀핏 학교를 건설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매입한 하노이와 호치민의 복합 빌딩의 리모델링도 추진합니다. 새로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한 빌딩에는 여러 일본 브랜드의 매장과 사무실을 입주시킬 방침입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일본과 손을 잡고 가겠다는 베트남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베트남을 향해 무역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와 함께 베트남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만큼 미 무역 대표부가 응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 무역 대표부는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베트남의 환율 조작 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어버리면 베트남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싱가포르 소재 싱크탱크 아시안 무역센터의 데버럴 앨럼스 국장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상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모종의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10월 수입한 베트남산 수입품은 약 650억 달러로 이미 2019년 한 해 규모인 666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에 상당히 많은 양의 교역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7년 베트남의 수출 목적지를 보면 미국이 21%로 가장 많고 중국이 18%, 일본 8.2%에 이어 한국은 7.3%입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결과가 나오면 베트남산 의류, 신발, 가구, 전자기기 등 4천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홍수, 태풍,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에게 딱 걸려 받게 될 보복 조치까지 베트남의 시련에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던 베트남에 시련이 끝도 없이 밀려들고 있네요.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게 환율 조작하고 한국인 입국 금지하고 자기들이 자초한 일들이라 억울할 일은 아닐 듯 싶습니다. 베트남은 일본 기업들이 그나마 진출하고 있어서 그거 믿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든 해를 보냈습니다.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생각해보면 다 사소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도 행복해서 삶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삶이 소중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다들 욕심내서 무언가 큰 것들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보다 내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하루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떤 노래를 듣고 흥얼거릴 수 있다면 혹은 어떤 풍경을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년에는 그 어떤 해보다 많이 웃고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기쁜 성탄 보내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평소 한국 비난에 앞장서던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은 5일 한국 감염 경로 부활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대량 검사와 감염자의 행적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의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한 끝에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한국의 대응에서 배우고 싶다. 범을 공유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전하며 문 대통령이 2월 하순 이후 16개국 정상과 전화회담을 했는데 한국의 방역 체계를 모델로 꼽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감염 확대가 진정되지 않는 북미 각국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4에서 6시간의 감염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한국제 진단키트라며 한국의 키트 등의 수출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나라는 100개국을 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단키트 제조업체는 한국에 확진자가 한 명도 없던 1월 초순부터 개발에 착수했고 당국은 1년 반 걸리는 허가 심사를 전염병 유행 시에는 2주로 단축하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지원했는데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 혹은 확산을 겪은 후 생긴 변화라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진단키트를 활용해 신속하게 검사하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소개하고서 감염자는 1만 명을 넘었으나 6천 명 이상이 이미 완치해 감염 확대는 눈에 보이게 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대구에서 감염이 확산할 때 감염 의심자의 자택 등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검진팀이 이동 검진을 하는 등 공격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화제가 되면서 각국이 도입한 사실이나 최근에는 워크스루 검사 방식까지 도입한 것도 함께 소개했다. 감염 확산 초기에 병상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당국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구분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달 3일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검사, 추적, 치료를 충실하게 한 결과 의료 붕괴 상황을 막았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보건당국이 카드 사용 기록과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시스템 기록 등을 활용해 10분 이내에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당국이 외출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해 감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안정 찬나 때도 역전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수그러드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일본의 확진자가 급증하며 정부가 긴급 사태 선포를 눈앞에 두었다. 미국은 확진자가 33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1만 명에 육박했으나 아직도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안정 찾나 했더니 일본 긴급사태 선포 눈앞. 통계 서비스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27만 4,346명으로 100만 명 선을 넘긴 이후에도 가파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망자도 6만 9,480명에 이른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의 감염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의 확진자는 33만 6,830명, 사망자는 9,618명을 기록 중이다.
스페인은 확진자가 13만 1,646명으로 이탈리아보다 많지만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1만 5,887명으로 스페인을 앞섰다. 독일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0만 123명, 1,583명을 기록 중이다. 프랑스는 확진자 9만 2,839명에 사망자 8,078명으로 공식 집계로만 보면 발원지였던 중국보다 다른 국가들의 피해가 더 큰 실정이다. 그나마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채 며칠째 유지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스페인의 신규 확진자 수는 많을 때 1일 8,000명대에 이르렀으나 이달 들어 서서히 줄어들며 지난 2일 7,947명, 4일 6,969명에 이어 5일에는 5,478명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1일 6,557명까지 치솟았던 이탈리아도 지난달 30일 이후 4,000명 선을 유지 중이다. 5일 이탈리아의 신규 사망자 수도 525명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가장 적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신규 확진자 증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르지만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뉴욕주에서 신규 사망자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해 기대감을 키운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백악관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1, 2차 세계대전에 견주며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비 벅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지난 4일 브리핑서 뉴욕, 디트로이트, 루이지애나 등 가스팟 3곳의 경우 앞으로 6에서 7일 내에 사망자가 급증세를 보일 것이라며 식료품점이나 약국도 가지 말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만 해도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었던 일본은 뒤늦게 환자가 폭증해 급기야 긴급사태를 곧 선언할 전망이다. 일본은 6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362명 늘어나며 사흘 연속 증가세가 300명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전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이르면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여원 이례적 대국민 연설 존슨 총리 병원 입원. 5일 영국에선 세계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결국 런던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총리실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열흘이 지나도록 미열 등 증세가 사라지지 않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영국 여왕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단결과 극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특별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1997년 며느리인 다이애나 왕세자벤의 장례식 직전, 2001년 걸프전 개전 당시, 2002년 모친인 왕데비 별세 당시 등 3차례뿐이다. 여왕은 이날 TV 등을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2차 대전 당시였던 1940년 여동생 마거릿 공주와 함께 한 대국민 연설이 떠오른다면서 모든 사람이 이도전에 운전한 방식에 대해 나중에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후세는 우리가 아주 강인했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충제 효과 주장 속 트럼프의 말라리아 치료제 권유 발언 논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은 치료제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치료제만이 결국 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5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4 말라리아 치료제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복용을 권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브리핑서 나는 의사가 아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이를 게 뭐가 있느냐. 사실 일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코로나19에 대한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라고 권했다.